시카고의 추운 겨울날. 저는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의들이 말했죠.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다고. 그리고 그날 친구가 추천한 동물 치료. 솔직히 말하면 전개를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토종견이라니.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방문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는 시카고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5년 우리의 첫 아이 제이슨이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아기 때의 제이슨은 다른 아기들처럼 울고 웃고 했어요. 생후 6개월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기들처럼 옹알이를 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안아주려 하면 계속 몸을 비틀며 거부했죠. 18개월이 되었을 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진단. 중증 자폐증.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카고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였고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우리는 늘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모두 찾아다녔죠. 행동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모든 치료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은 전쟁이었어요. 같은 옷만 입으려 했고 같은 시리얼만 먹으려 했죠. 파란색 그릇이 아니면 절대 먹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지켜야만 했죠.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제이슨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죠. 쇼핑몰에서도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았죠. 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나 봐. 저런 아이는 집에서 돌봐야지.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밤에도 편히 잘 수 없었어요. 제이슨은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패닉 상태가 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탓했어요. 당신이 임신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신 가족력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이슨의 첫 학교 생활은 딱 3시간으로 끝났어요. 그날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책가방을 메고 제이슨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죠. 다른 부모님들처럼 저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좋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형광등 불빛과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제이슨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키는 순간 제이슨은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온통 휘감고 몸을 숨겼어요. 아이들은 웃었고 선생님은 당황했고 저는 그저 거기 서서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학교에서는 3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였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식실의 소음, 식판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이슨에겐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결국 탈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세 번째 학교에선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이슨은 4시간 동안 빨간 크레파스 하나로 멈추지 않고 같은 동그라미만 그렸어요. 선생님이 다른 색을 권하면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날도 결국 조퇴를 했어요. 네 번째 학교는 가장 힘들었어요. 우연히 날아온 농구공이 제이슨의 머리를 스쳤는데 그날 이후로 제이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리만 들어도 몸을 웅크리고 학교 근처만 가도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3개월 동안의 등교 거부, 결국 그 학교도 포기해야 했어요. 지금의 학교는 5번째예요.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1시간씩 설득해야 해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풀지 않으려 하고 때론 차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 하죠. 어떤 날은 아예 집 밖을 나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항상 보조교사 선생님이 곁에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 구석에 숨어 지내죠. 입학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아이는 영원히 혼자일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미국 내 유명한 자폐증 전문의는 모두 찾아갔죠. 한번 진료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대학병원, 연구소, 치료센터.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전전했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어요. 약도 수없이 많이 바꿔보았죠. 부작용으로 제이슨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저는 연구실에서 눈물만 흘렸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졌어요. 서로 말도 없이 그저 한숨만 쉬는 날들. 제이슨의 치료비로 저축은 바닥이 났고 집에는 먹지 않는 약들만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교수가 보내준 한 논문이 자폐 아동과 동물의 교감에 관한 연구였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논문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그 논문을 읽어보았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동료는 시카고 교회에 새로 문을 연 치료센터를 추천했죠.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치료견들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계란이. 저는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었고 알레르기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반대했어요. 또 돈 낭비하자는 거야? 하지만 더는 잃을 게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센터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개들이 짖는 소리,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이슨은 바로 귀를 막고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실패하는구나.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검은색 진돗개 한 마리가 보였어요. 다른 개들과는 달랐죠. 짖지도 않고 조용히.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이슨이 귀를 막고 있던 손을 내리더니 천천히 그 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하늘이는 마치 제이슨을 기다렸다는 듯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제이슨이 다가가는 걸 기다려 주었죠. 하늘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많이 걱정됐어요. 집안이 엉망이 될까봐. 제이슨이 더 불안해질까봐.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이슨 곁을 지켜주었죠.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바닥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던 제이슨이 처음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하늘이가 조용히 제이슨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숨죽이고 지켜보았죠. 30분, 제이슨이 식탁에 앉아 있던 시간이에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한 식사였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 제이슨 방으로 가려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섰어요. 문틈으로 보니 제이슨이 하늘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뚜렷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제이슨이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늘이는 그런 제이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비 소리에 패닉 상태가 됐을 거예요.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쳐도 제이슨은 이불 속에 숨어 떨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하늘이와 함께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걸 구경하고 있더군요. 제이슨의 무릎에는 하늘이의 머리가 얹어져 있었고 제이슨은 천천히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이슨의 방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바닥에 흩어진 레고들. 보통은 빨간색 레고만 만지려 했는데 하늘이가 밀어주는 파란색, 노란색 레고들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뭔가를 아는 걸까요? 한 조각씩 제이슨에게 밀어주었고 제이슨은 처음으로 다른 색의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이슨이 하늘이와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보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7년 동안 저희와도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작은 기적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처음으로 자기 옷을 스스로 골랐어요. 항상 같은 파란색 티셔츠만 입으려 했는데 하늘이가 물고 온 빨간색 티셔츠를 입겠다고 했죠.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하늘이가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음식이 접시에 섞여도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하늘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해주면 제이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곤 해요. 양상추를 처음 먹어본 날, 우리 가족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았죠. 목욕하는 것도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물 튀는 소리만 들어도 비명을 지르곤 했는데 이제는 하늘이가 욕실 앞에서 기다려주면 20분 동안 혼자서도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특별한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하늘이의 목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이슨의 입에서 늘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8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제이슨이 늘 산책. 이번에는 두 단어를 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이는 제 옆으로 와서 부드럽게 제 손을 핥아주었죠. 마치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제이슨의 말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 밥, 책. 하루에 한 단어씩. 천천히 모든 단어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이슨이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감동받았어요. 제이슨의 그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동그라미만 그리지 않아요. 하늘이의 모습, 구름, 나무. 비록 서툴지만 제이슨만의 세상이 그림 속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늘이를 그릴 때면 제이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져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이슨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깨서 비명을 지르고 때론 몇 시간씩 잠들지 못했죠. 하지만 하늘이가 옆에서 자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제이슨이 불안해하면 하늘이가 살며시 다가가 옆에 누워줘요. 제이슨은 하늘이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차분히 진정되곤 해요. 때론 제이슨이 하늘이에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무서워. 그럼 하늘이는 더 가까이 붙어 안아주죠. 주말이면 특별한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하늘이가 장난감을 물고 와서 제이슨과 놀자고 유도하면 제이슨은 조금씩 새로운 놀이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공 던지기, 숨바꼭질. 처음 해보는 놀이들이었지만 하늘이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가 봐요. 거실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TV 소리를 전혀 견디지 못하던 제이슨이 이제는 하늘이와 함께 동물 다큐멘터리를 봐요. 화면 속 동물들을 가리키며 하늘이, 저기, 강아지. 한 단어씩 늘려가며 이야기해요. 봄이 되면서 마당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새소리만 들려도 귀를 막았는데 이제는 하늘이와 함께 정원에 앉아 나비를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이가 나비를 따라다니면 제이슨이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해요. 그 웃음소리, 천사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워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이슨의 생일이었죠. 평소처럼 조용히 보내려 했지만 하늘이가 있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긴장했죠. 촛불이나 노래가 제이슨을 놀라게 할까봐. 하지만 제이슨은 하늘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들어주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보며 하늘이를 한번, 저희를 한번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생일 축하. 고마워요. 그 순간 남편도 저도 그리고 하늘이까지도 모두 제이슨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늘이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학교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어요. 하늘이가 교내 치료견으로 등록된다면
제이슨과 함께 등교할 수 있다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늘이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처음으로 하늘이와 함께 등교한 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처럼 차 안에서 1시간씩 실랑이를 하지 않아도 됐죠. 하늘이가 옆에서 기다리자. 제이슨이 스스로 차에서 내렸어요. 교실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조용히 제이슨의 책상 옆에 앉아 있으면 제이슨은 최대 2시간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끔은 책상 밑으로 숨기도 해요. 하지만 하늘이가 곁에 있으면 금방 진정돼요. 점심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급식실의 소음은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도서관 한켠에서 하늘이와 함께 도시락을 먹어요. 가끔은 다른 아이들이 하늘이를 보러 오죠. 제이슨은 아직 그 아이들과 대화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하늘이가 다리를 핥으며 안심시켜주거든요. 미술 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여전히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하늘이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크레파스로 하늘이를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늘을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님도 그려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제이슨의 첫 완성작이라고. 물론 매일매일이 진전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힘든 순간이 와도 하늘이가 있어 견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공허한 눈빛이 아닌 작지만 희망이 담긴 눈빛을 보여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이슨을 이해하려 너무 애쓴 것은 아닐까. 그저 제이슨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제이슨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 하늘이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하늘이와 제이슨은 서로의 언어를 만들어냈다고. 말이 아니어도 눈빛으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그들만의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다는 걸. 때론 말보다 침묵이, 이해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늘이를 만난 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개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이를 지켜보면서 왜 이 견종이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하늘이의 눈빛은 달라요.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같은 깊이가 있죠. 제이슨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하늘이는 늘 먼저 알아요. 심지어 제이슨이 패닉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본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 놀라웠던 건 하늘이가 제이슨의 스케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교 시간이 되면 먼저 가방을 물어다 주고 귀가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제이슨이 약을 먹어야 할 시간도 알아요.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제이슨 옆에 가서 앉아 가만히 기다리곤 하죠. 다른 치료견들과도 달라요. 보통의 치료견들은 훈련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배운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이는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이슨을 케어해요. 그것도 제이슨만의 방식으로. 진돗개는 한 사람만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이는 달랐어요. 제이슨을 첫째로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족 모두와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맞아주어요. 한국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전설적이라고. 실제로 주인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이야기도 있더군요. 하늘이를 보고 있으면 그 이야기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신기한 건 하늘이가 제이슨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매우 제한적인데 하늘이는 그 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요. 제이슨의 표정이 살짝 굳기만 해도 곧바로 달려와 안정을 주려 하죠.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요. 어쩌면 진돗개는 오랜 세월 한국인들과 교감하면서
말이 아닌 다른 방식의 소통을 배운 게 아닐까. 그래서 제이슨 같은 아이와도 이렇게 완벽한 교감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치료센터의 원장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는 다른 특별한 직감이 있다고. 그동안 수많은 치료견들을 봐왔지만 진돗개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하늘이는 매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제이슨이 악몽을 꾸고 있었나 봐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하늘이는 이미 조용히 제이슨을 보듬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이슨이 평소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진돗개는 원래 목양견이나 사냥견으로 훈련받았다고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늘이를 보고 있으면 그 보호 본능이 치료 본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이슨을 지키고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국의 제주도에는 진돗개가 아기를 돌본 실화도 있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신기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하늘이가 제이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동물이 아닌 따뜻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끔은 제가 우울할 때도 하늘이가 살며시 다가와 위로해줘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제이슨을 지켜줄게요. 그럴 때마다 더 깊이 알게 되죠. 하늘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라는 걸. 지금 제이슨의 방에서는 하늘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더 이상 빨간색만 고집하지 않아요. 하늘이의 검은 털색도, 하늘의 파란색도. 이제는 모든 색이 제이슨의 세상이 되었어요. 누군가 물어봐요. 정말 개 한 마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냐고.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는 그저 개가 아니라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특별한 치유자라고.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충성심이나 영리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마치 영혼의 교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완벽한 치유란 없다는 걸.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론 말없는 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제이슨은 여전히 자폐증을 가진 아이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특별한 친구가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이슨은 하늘이에게 말해요. 하늘아, 내일도 함께. 그리고 하늘이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제이슨 곁을 지켜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작은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천사. 우리의 하늘이와 함께한 이야기.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